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입니다. 지은이는 전홍준,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홍준, 1970년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는 동안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평생 약을 써야 하는 경우를 자주 겪었다. 그러던 중 1984년 방문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지역 사회의학센터에서 야채과일 절식, 수치료, 흑박요법, 마사지, 침술, 명상 등 동양의 전통 의학과 유사한 치료를 하는 자연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된다. 서양 의학만 배운 지은이는 이 일을 계기로 자연치료 의학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을 비우면 된다. 스트레스의 근원인 수많은 생각들을 바로 사라지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에게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어서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다. 왜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는가 하면 내가 모든 생각의 뿌리이자 최초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뿌리인 나에게 주의력을 집중하면 내가 있다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지만 생각을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계속해서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깊게 묵상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허망된 생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맹자는 생각이 다 비워지면 성품을 알 수 있고 성품을 알면 하늘을 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사라지면 내 안에 온전히 갇혀 있는 하늘 같은 참 생명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생채식이란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싱싱한 채소나 곡식, 과일, 해조류, 견과류 등을 불로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식사법이다. 생채식 식단은 잎과 뿌리로 균형이 맞춰진 생야채가 중심이며 여기에 생곡식 가루, 해조류, 과일, 견과류를 곁들여서 먹는다. 생채소와 생곡식, 생과일 등에는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엽록소가 많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하여 대사가 될 때 세포 재생작용, 조혈작용, 면역력 증강 작용을 높여준다. 생채소와 생곡식가루,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약 2000종류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만일 불로 조리한다면 이런 영양소와 효소들은 많이 파괴되고 만다. 생채식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나체요법, 곧 풍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생채식 요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일본 오사카 대학의 고우다 미치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나체요법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체내에서 생채소 속에 풍부한 엽록소와 신진대사 작용을 일으켜
세포 재생 작용 및 조율 작용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소나 말이나 코끼리와 같은 초식 동물들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풀만 먹는데도 강한 체력과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소에 나체요법, 곧 풍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부를 통해서 충분히 흡수된 질소와 산소가 풀 속의 엽록소와 함께 대사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백질을 형성하고 세포의 생성과 조율 작용을 돕는다는 것이다. 운동과 휴식.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햇볕을 쬐이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가 가장 좋은 시간대이다. 이 시간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다른 시간도 좋다. 30분이나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될 수 있는 대로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걷는다. 걷기는 전신 운동으로도 최선의 방법이지만 마음속의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털어버리고 유쾌한 생각과 감정으로 재충전하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심신을 쉬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다. 현대인의 절대 다수는 긴장과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어 있는데 충분한 휴식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최선의 자기 치유법이다. 잠자리는 오동나무나 편백나무 등으로 만든 딱딱한 평상에 누워서 목에 반달 모양의 경침을 베고 자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잠든 사이에도 척추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고 지압이나 마사지와 같은 효과도 있다. 사람은 서서 걸어 다니므로 대체로 척추가 굽어지기 쉬워진다. 따라서 척추가 삐뚤어지는 것, 즉 부탈구가 일어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뿐만 아니라 여러 내장 기관의 기능을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잠잘 때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딱딱한 평상 위에서 목에 동그란 반달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두껍고 부드러운 요 위에서 자면 피부 기능도 활발하지 못하며 간이나 신장 기능도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딱딱한 평상을 사용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두뇌도 명석해질 뿐 아니라 어깨나 목, 등과 허리의 통증이나 굽어있는 증상도 낫게 된다. 취침 전에 반신욕, 수족, 온욕, 냉온욕을 한다. 이와 같은 목욕요법은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한 방법이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냉기이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신욕이나 수족 온욕을 통해서 체온을 높이면 심신이 이완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이상 늘어난다는 면역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다. 반신욕 방법. 욕조에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더물을 채우고 하반신만 담그는 목욕법을 말한다. 배꼽 위의 상반신은 수면 밖으로 노출함으로써 심장의 열과 물의 압력에 의한 부담을 주지 않고 콩팥 등 하반신 기관만 따뜻하게 덮여준다.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또는 본인이 가장 기분이 좋을 정도로 하되 무리하게 땀을 흘릴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땀이 나올 때까지 탕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지키면서 매일 실행하면 땀이 나지 않던 사람도 서서히 땀을 흘리게 된다. 반신욕을 할 때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은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하다는 증거이다. 반신욕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무리인 중환자나 노약자는 손과 발만 따뜻하게 물에 10분에서 15분 담가주어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냉온욕 방법. 냉수욕과 온수욕을 교대로 행하는 목욕법을 말한다. 온욕만 하는 경우 땀이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 염분, 비타민C의 손실을 초래하기 쉬워진다. 또 체액의 산과 알칼리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온욕은 땀 흘리는 것을 막고 산과 알칼리의 평형을 유지함으로써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신경통, 두통, 감기 등의 병증에 효과가 있고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을 준다. 방법은 처음에 냉탕에 1분 들어갔다가 다음에 온탕에 1분 들어가는 식으로 본인이 기분 좋을 정도의 횟수를 한다. 보통 7회에서 11회 정도가 좋다. 여기에서 1회란 냉탕과 온탕을 한번 왕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꼭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고 시간은 각각 1분씩 하는 것이다. 욕조가 하나밖에 없으면 욕조에는 더운 물을 채우고 냉수욕은 밖으로 나와서 샤워기로 하면 냉수욕과 온수욕을 교대로 할 수가 있다.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을 돕는 모세 혈관 운동법, 모관 운동. 하루 종일 걷거나 일을 하고 나면 보통 저녁 때 다리나 발이 붓거나 무거워지는데 이때는 신장도 부담을 받는다. 그런데 취침 전에 모관 운동을 1분에서 2분 동안만 하고 자도 발이 가벼워지며 기분 좋게 잠들 수가 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을 예방하고 자기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취침 전에 1분에서 2분 동안 모관 운동을 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 모관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손발이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인체의 모세 혈관은 전신의 70%가량이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손발을 위로 올려서 미세 진동하게 되면 손과 발의 모세 혈관의 순환 작용을 향상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이렇게 하여 심장과 콩팥, 전신의 혈관 계통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 당뇨, 심장병, 동맥경화, 간질과 발작 등 내 혈관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방법은 평상이나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서 경침을 목에 베고 양 손과 두 발을 되도록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높이 올린다. 손가락은 가볍게 편다. 이 상태에서 미세 진동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데 한 번 할 때 보통 2, 3분 동안 하면 된다. 손뼉 치며 웃기. 어떤 사람이 전쟁 포로로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보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자 이제 석방이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떠하겠는가? 뛸 듯이 기쁠 것이다. 어떤 암 환자가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의사가 당신은 완치되었소.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소. 이렇게 완치 선언을 했다면
그 환자의 기분이 어떠겠는가? 어떤 사람이 평생 합격하기를 원하는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분을 상상해보자. 아마 이런 사람들은 저절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기뻐하면서 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기분을 상상하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하면서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상상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한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지금 힘껏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 좋다, 기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웃는 연습을 해보자. 한 번 하는데 3분에서 5분 정도면 좋다. 특히 절망적인 상태의 환자, 우울증, 불면증, 불안신경증과 같은 환자들, 그리고 어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도 이 방법을 하루에 3번씩만 한다면 심신의 건강과 마음의 스트레스 관리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법. 이 방법은 생명의 실상 가운데 있는 감사행에서 힌트를 얻어 조금 변형시킨 것이다. 낮에 해도 괜찮지만 촛불 하나만 밝히고 고요한 가운데 그 촛불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실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 연습의 목표는 먼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이어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불편한 감정의 대상을 다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편한 자세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면서 먼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를 반복해서 큰 소리로 말한다. 만일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 2번째, 부모에 이어서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평소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개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큰 소리로 말한다. 3번째, 일단 시작하면 1시간 이상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을 실행해보지도 않고 머리로만 상상해서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과 뜻이 가져다 주는 힘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복부 마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상에서 오랫동안 많은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바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일수록 복부를 만져보면 차고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이곳저곳을 살짝만 눌러도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배꼽 주변을 손으로 눌러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한 압통을 느낀다. 배를 만졌을 때 부드럽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고 차고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여기저기 압통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이 나쁘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복부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복부가 차고 굳어 있으면 문질렀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일까? 긴장, 과로, 과식, 스트레스 등에 따른 교감신경의 흥분과 자율신경의 부조화, 혈액 오염과 혈액순환 장애, 장내 유익균의 악화, 그리고 숙변 때문이다. 따라서 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고 압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모든 병의 치료와 건강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나 밤에 잠들기 전에 편안히 누워서나 의자에 기대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복부 여기저기, 특히 배꼽 주변을 먼저 만져보고 양쪽 팔꿈치가 닿는 옆구리나 갈비뼈 등을 문질러보고 눌러본다. 이때 특별히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5손가락을 펴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마사지를 해준다. 복부와 옆구리 등 이곳저곳을 눌러서 아픈 곳은 모두 손으로 문지르고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세가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물론 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식과 생체식요법,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온열요법이나 다른 운동 방법들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본은 복부 마사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낮에도 틈나는 대로 복부 마사지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통증 완화와 건강 개선에 틀림없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암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 정상을 오르는데 서로 다른 길이 있듯 암을 치료하는데도 서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에 대한 치료 방법도 이와 같아서 만일 어떤 의사나 환자가 특정한 방법 하나만을 유일한 길이라고 고집한다면 그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산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도 아직 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그러므로 환자와 자연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30년 동안 내가 만난 수많은 암 환자들을 통해서 배운 바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 암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둘째,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암을 공격적으로 치료하기 전에 먼저 암을 가진 인간 전체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셋째,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몸의 치료보다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자연 치유 방법도 음식과 식사법, 운동과 휴식,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 참고하면 좋은 실천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음식과 식사법입니다. 나는 그동안 암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식이요법들을 적용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 일본의 의사 고우다 미치오의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두 의사의 방법은 공통점이 많은데,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농법으로 재배한 신선한 채소, 과일,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채소의 잎과 뿌리로 만든 생야채즙을 많이 먹도록 권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매일 10컵 이상의 생야채즙을 마시는 것이 좋다. 아침과 오전에는 주로 생야채즙만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잎과 뿌리의 생야채, 과일, 현미 영양밥 또는 현미 잡곡 생가루,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며 발효 음식과 약간의 견과류를 곁들일 수가 있다. 이런 식단은 단백질이나 어떤 영양 결핍도 초래하지 않으며 암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과 비타민 등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식도, 위, 대장, 간, 췌장, 담도 등 소화기관에 종양이 있을 때는 현미 잡곡밥이라 현미죽을 뇌, 갑상선, 유방, 피부, 자궁, 전립腺 등
비소화기 계통의 종양에는 현미 잡곡 생가루가 좋다. 암 환자는 될수록 생야채즙을 많이 마시며 점심과 저녁 식사에 생야채와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꼭 유념해야 될 점은 결코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물질도 오염된 채소나 과일, 곡식은 쓰지 말아야 한다. 암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섭생법은 아침은 생야채즙, 점심과 저녁은 신선한 생야채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곡채식 위주의 소식이다. 운동과 휴식, 낮에 햇볕을 쬐이며 걷기,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히 휴식하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신욕이나 냉온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을 전환하기, 목욕 전에 전신 오일 마사지와 오일 가글링을 하는 것도 좋다. 평상과 경침을 사용하면 자는 동안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휴식 효과를 높여준다. 환자가 낮 동안에 누워있기보다는 가능하면 움직여야 한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속담도 있다.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 암세포는 산소 앞에서 무력해지므로 심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몸에 열을 가하는 온열요법이다. 암세포는 열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므로 온열요법으로 전신의 체온을 높여주는 것은 면역 증강에 큰 효과가 있다. 70도 정도의 고열로 약 20분에서 30분간 전신에 열을 가하는 온열요법은 매일 2회에서 3회 규칙적으로 실행한다. 내장 깊숙이 원 적외선이나 광선에 열을 가할 수 있는 온열 치료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42도 정도의 더운 물에서 15분에서 20분간 반신욕을 매일 실행하는 것도 좋은 온열요법이다. 마음에 대한 자연치유 3대 요법.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마음 상태에서 가장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암에 대한 두려움, 분노, 슬픔, 절망감 등에 사로잡혀 있는 어두운 마음 상태. 의지를 불태워 자신의 힘으로 암과 싸워 이기겠다는 긴장과 투쟁심. 육체가 곧 자신의 생명이라고 굳게 믿고 암을 가진 육체의 인상에 붙들려 있는 마음. 이 3가지 마음의 덫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안식을 얻은 그것이 바로 마음의 치유의 목표이다.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거나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감사의 마음 회복하기 연습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암 환자의 마음이 관용과 감사함으로 바뀔 때 치유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암과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투쟁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태도에 대해서 미화하고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관찰해본 바로는 최소한 암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잘 살펴보면 맞서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기겠다는 긴장과 투쟁심은 암이 발병되고 나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본래 자신의 삶에서
늘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평소 삶에서 이런 긴장과 투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심신의학자들도 있다. 노자의 무의자연의 핵심은 부쟁, 즉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맞서 싸우지 않을 때 자연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세계적인 통합의학의 선구자 디팍 초프라, 앤드류 와일 교수 등이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는 암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암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암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생존율도, 삶의 질도 훨씬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구상에는 3대 치료라는 무기를 가지고 암과 맞서 싸우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므로 싸우지 말자라는 쪽이 열세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외과 의사 초기에는 암과 맞서 싸우자라는 쪽이었으나 지금은 싸우지 말자라는 쪽이다. 암 환자들이 암과 싸워서 암을 사멸시키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암세포란 공격해서 정복해야 될 적이 아니고 바로 보면 내가 보살피고 사랑해줘야 할 똑같은 생명체가 아닐까. 내가 암과 맞서 싸워서 효과가 있다면 좋은데 많은 암 환자들이 성과 없는 싸움에서 패배하여 결국에는 후회와 배신감, 분노와 절망감만 키워 마침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암을 공격해서 없애버리려는 전략 대신에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살 수 있는 평화 공존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왜 나에게 암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암이 생긴 하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 암이 나에게 찾아온 데는 어떤 신의 섭리가 있을까? 암에 대해서 꼭 슬퍼하고 저주해야 할까? 암은 나쁘다고 판단하는 선악의 사상이 생명과 자연의 도리에 합당한가? 조물주가 우리 생명을 설계했다면 고장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수리도 그 설계자가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내가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설계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암을 적대시하며 싸울 것인가? 암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랑할 것인가? 암과 암을 가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태도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 몸이 나이다. 나는 암에 걸려있고 하루빨리 이 암에서 벗어나고 싶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몸이 나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 우리는 깊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찰이 암 환자의 생사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와 성인들의 일관된 가르침의 주제는 너 자신을 알라이다.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이 몸이 나이다 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몸이 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교육 심리학자 해리 팔머는 자기 스스로 감각 차단 탱크 속으로 들어가서 8주 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탐구하는 작업을 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5가지 감각 기관을 모두 차단시킨 관처럼 생긴 통 속에 들어가 오로지 자신만을 관찰했다.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어려운 실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 육체는 내가 아니며 진정한 나는 육체 너머의 영원한 영적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서 그 탱크 속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해리 팔머는 이와 같이 위험한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만류했다. 그는 누구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바타 프로그램의 몸 다루기 기법이다. 이 기법을 활용할 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임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다. 이때부터 이 육체를 내가 평소에 귀여워해주는 애완동물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내가 기르던 고양이나 강아지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음속으로는 섭섭하지만 그 애완동물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의 운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암 환자의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몸뚱이를 애완동물 바라보듯 관찰하는 것이다. 앉거나 서나 걷거나 음식을 먹을 때나 계속 이 몸을 애완동물 바라보듯 관찰할 수만 있다면 나의 마음은 안심이 되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이런 관찰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때 극적인 치유가 일어난 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암 환자나 그 가족들이 환자의 몸을 애완동물 바라보듯 오로지 관찰하는 이 방법을 계속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여 참으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나를 사랑하라. 이 연습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 전체에 대한 참다운 치유가 이루어지면 그 인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병증이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통합적으로 치유된다면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은 낫지 않는 일은 생길 수가 없다. 병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병증들을 스스로 치유하고 싶다면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음식과 식사법, 운동과 휴식,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 참고하면 좋은 실천법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된다. 모든 병증들은 피의 독을 해독시키는 자연 치유법을 적용할 때 그것으로 끝이지만 병증에 따라서 치유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방법들을 보완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허리 디스크와 같은 만성 통증 환자는 통증 그 자체를 없애는 치료보다는 먼저 피의 독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치료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교감신경 흥분을 조절하고 감각신경의 초과민 반응을 완화시키는 자연 치유법을 써야 한다. 이처럼 통증만을 없애려는 치료보다는 인체 전체의 생리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치료를 하면 10중 8구 모든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자연 치유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효과가 뛰어난 방법은 10일간의 생채식 요법과 그 후 10일간의 절식요법이다.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환자들 중에서 생채식과 절식요법을 실천한 후에 수술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좋아진 경우를
나는 많이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연 치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해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